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정치가 주는 우리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의 레벨이 상당하잖아요. 네. 미국에 있으면은 또 미국에서의 경험대로, 한국에 있을 때는 또 한국에서의 경험 나름대로. 네. 네. 어떠셨어요? 그 트럼프 행정부 밑에 있는 보건당국의 업무를 보는 사람들과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갔을 때 사람들의 분위기와 뭐 이런 것들. 깊은 한숨?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이제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파퓰레이션의 건강을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야 되면서도 그 전체 안에서 소외된 그룹들을 또 챙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그러니까, 공중보건은 그렇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면은 보수 쪽에서 좀 민감해하는 거. 낙태 서비스나, 아니면 산부인과, 아니면은 푸드 스탬프나, 그런 게 다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일단 낙태 금지됐고, 그리고 성병이나 emergency counseling 같은 거, 그 펀딩 같은 거를 슬슬 빼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불체자라기보다는 서류 미비자죠, 이제는. 예. undocumented people. 그 사람들을 좀 더 소외시키는 정책을 계속 내놨었죠. 왜냐면 만약에 서류 미비자를 도와준다, 그러면 우리는 펀딩을 깎아버리기. 이런 식으로. 너무 야비하다. 예. 왜냐면은 트럼프가 항상 얘기했던 게 America First잖아요. 미국 먼저. 근데 미국 먼저의 개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브랜드를 먼저로 하는 거야?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서류 미비자도 어쨌든 미국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서류 미비자들도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미비자이기 때문에 일반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뭐 농장에서 몇 시, 12시간, 13시간 땡볕 아래 앉아가지고 과일 수확.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미국 사회의 일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없는 존재를 취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신분이 없으니까 너네들은 You're not welcome here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 뉴욕에 살고 있으면 뉴요커들의 삶을 챙기는 게 저희 몫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잖아요, 자꾸. 예산을 깎아버리진 않나. 계속 윽박지르진 않나. 그냥, 그리고 무능했어요. 그러니까 박명수인가 이경규인가 누가 한 명언 중에 있는데, 무식한 놈이 뜻을 가지면 위험하다는. 그 어록 중에 하나 있어요. 나도 들어본 것 같아. 네. 저 무릎을 탁 쳤었어, 나도. 그거. 맞아요. 맞아. 네. 그런 사람들이 또 부지런해요. 나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인데, 한국에. 페더럴 펀딩이 그만큼 이게 퍼센테이지가 큰가요? 보건국. 시에서 다 충당하기에는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펀딩에 30% 40% 했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번 팬데믹 때. 네, 팬데믹 전에. 전에. 네, 팬데믹 후에는 더 비중이 늘었죠. 근데 그걸 계산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안 해와가지고. 근데 연방 정부의 입김이 커요. 공중보건 네. 파트에서 30.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일단 돈이 들어왔잖아요. 일단 입금이 됐으니까. 일단 입금이 됐고, 그리고 예전에 HIV나 아니면 LGBT 그쪽 프로그램들 다시 열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길을 다시 되돌려 놓는 거죠. 그러면은 접종소 운영하거나 이럴 때 혹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것도 혹시 대중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것도 있으셨어요? 네,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진짜. 그 와중에도. 내가 맡은 간호사가 흑인이니까 난 주사 안 맞겠다니. 진짜요? 네, 아니면 난 동양인 싫다고 이런 식으로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그래도 주사 맞지 마. 가. 이랬더니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아니 너는 지금 이 사람한테 인신공격했잖아. 사과하라고. 그래 다 사과했죠. 지는 백신 맞고 싶으니까. 맞아. 그럴 때 이제 1.25인치로 그냥 푹 놔주는. 아프게. 또 어떤 진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도 위조해 오거나 아니면은 몰래 꼽사리 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나의 꼽사리?
어떻게 꼽사리 엄마가 이거 받았으면 그냥 이렇게 예, 가는 그쵸, 그쵸. 척하면서 맞아요. 그런 식으로. 네. 아니면 나이 속에서 들어온다던가. 아이 무슨 연예인적이구나. 아니 나는 너무 웃겼던 게 안 맞던 사람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들은 정말 2번씩도 맞으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일정량을 놔야 되는데 너 적게 놨지, 어? 아 식당 가서 이거 뭐지 0.5mm 맞아? 그래가지고 맞잖아 보여주는데 아니라고 주사기 어떻게 보는지도 모르면서 모르겠다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좋다.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백신 접종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작용이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면역 반응이란 말이에요. 네. 면역 반응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주사도 맞기 전에 뻗은 사람도 있고 그냥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이 너무 크니까 아니 미국 애들 그런 애들 있을 것 같아. 대박. 맞기 전에 뻗고 맞고 나서 뻗고 아니면은 뭐 진짜 다양하다. 하는 거야. 그러면 주사 맞는다고 앉은 다음에 이러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긴장해가지고. 아니, 긴장해가지고 궁금한 게 우리 맞고 나면 15분 동안 기다리잖아요. 네. 그때 정말로 그 알러지 리액션이 온 사람도 있었어요? 있죠. 어떻게 와요? 뭐 보통 애나필렉시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 알러지지. 알러지 반응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그 호흡기를 제일 먼저 그죠. 그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파래져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파래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손 있잖아요. 이게 마디가 여기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선홍색인데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요. 이게 파래진다. 파래지고 그리고 막 이제 막 여기 입술도 창백해지고. 그러면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것에 사람 펴가지고 간 다음에 에피펜 뽑아가지고 꽂는 거죠. 하고 이제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괜찮냐고 그런 다음에 이제 EMT들이 그 구급대원들이 항상 있거든요. 네. 그 구급대원들이 이제 심박 체크하고 이제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만약 괜찮다 싶으면은 병원 가보라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이러면은 그 병원 가는 거. 그냥 그 구급차 태워가지고. 그리고 되게 궁금한 게 저희 팬데믹 동안에 맨하탄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도로에 뭐 쥐들이 막 바글바글했잖아요. 그 사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아예 사람이 없으니까 대놓고 막 바글바글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사진을. 네. 근데 아까 쥐도 관리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보건국에서 쥐도 관리해요. 그 얘기도 너무 어떻게 보건국 관리하세요? 이제 뭐 만약에 어디 그 개인 사유지에서 쥐 구멍이 발견되면은 그거 뭐지 거기 경고문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거기다가 벌금 그 딱지를 주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반응이 없을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 약을 쳐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 인보이스 보내요? 예. 그 텍스 린으로. 근데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쥐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엄청 잘 나가던 도넛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서 쥐가 크로넛을 처음 만든 데였대요. 거기 그 도미닉 그 네, 그래갖고 완전 사람들 줄 서 있는 막 이런 데였는데 쥐가 딱 나오는 게 찍혔어. 오 마이 갓. 그래갖고 그냥 없어 그 가게. 근데 점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out of control일 것 같아요. 아웃 컨트롤이에요 진짜. 내가 아무리 세네타이저 잘하고 그 규정 다 맞춰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도 쥐가 들어오는 거는 생중보건을 하시면 사실 쥐도 문제지만 네. 쥐도 문제고 뭐 벼룩도 문제 그 배드버그. 배드버그도 그렇고. 근데 사실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사실 뭐 쥐하고 벼룩은 신경 쓸 수 없었을 테고.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스들 문제는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도 잘 때 챙겨줘야 되고 나중에 진짜 그 많다. 검사하고 네, 접종해야 되고, 백신도 해야 되고. 그거는 또 어떻게 처리해요? 그쵸.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동안 홈리스 쉘터에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네. 근데 홈리스 쉘터에 웬만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무서워요. 사람들이 예,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홈리스 쉘터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남성 쉘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침대 있잖아요. 벙크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따따따따따 놓아져 있고 그 밑에 사물함 있고 그러면 그렇게 쭉 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좀 지병이 있거나 아니면 좀 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따로 방을 배정하는데 천장이 뚫려 있어요. 문하고 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는 홈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짐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서로 짐을 털고 난리치니까. 아하. 예. 진짜요? 예. 그것 때문에 칼부림도 종종 나요. 이 팬데믹 동안에 그 홈리스들은 사실 너무 이렇게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위험에.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나와서 잘 수 있는 사람들 밖에 나와서 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자기 혼자 살았다면은 외부 접촉에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밖에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쉘터에 사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였죠. 왜냐면 쉘터에 누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렇지. 와가지고 퍼뜨린다. 그러면 순식간에 퍼지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많이 퍼졌어요. 그렇게 심하게는 안 퍼졌어요. 다행히. 예. 그 사람들도 쉘터를 아예 안 갔으니까. 그쵸. 대신 길거리에 많이 생겼죠. 길거리에서. 근데 이제 그 저희도 이제 그 쉘터 내에서 검사를 하고 백신도 접종을 했었어요. 근데 검사를 할 때 그냥 안 오죠. 무료는 안 와요. 거기는 그러니까 뭘 아하. 줘야지 와. 네. 검사 받으세요. 이러면서 초코파이랑 뭐 이런 거 주고 이런 거 해야 되지. 네, 그래서 뭐 저희 그 이제 그 물병 같은 거 있잖아요. 물병 같은 거를 이제 행사용으로 많이 비축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공보과니까 공보실이니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물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줘야 되니까 이게 물건이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홈레스 쉘터에 보내야지. 그러면은 이거 테스트 받으면 물병 줄게. 그러면 와요. 생각 못했네요. 네, 테스트 받으면은 뭐 이거 선크림 줄게. 아니면은 뭐 펜 줄 이런 식으로 가방 줄게. 그러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검사를 하고. 아니 채님 하시는 일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건국의 행정관이네요. 그렇죠. 완전 네. 버라이어티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 다루는 것 이 디파트먼트 너무 많고 그러네요. 진짜 어. 이게 external affairs라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public affairs, intergovernmental affairs 그냥 정무 그런 정무 일도 저희가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홍보 일, 그냥 광고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은 우리 기관의 일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겠다. 네. 진짜 그러겠다. 그럼 딱 그 팀? 네. 그렇게 몇 명이나 이렇게 저희 팀은 같이 5명. 5명? 저는 근데 연방 펀딩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제 셀러리의 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팹 그랜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트럼프가 팹 예산 깎았을 때 저는 욕이 나왔죠. 그래서 욕하셨구나. 그러네. 네. 그래서 저는 직책이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난 상태에서는 저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몸이에요. 사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앞에 얘기를 이제 다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하다 이 일을 하게 맞아. 되셨는지. 그러니까 약간 조금 앞으로 가면 이 팬데믹 전에는 네. 데일리 라이프로 하시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맨날 쥐를 잡지는 않으셨을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무 일을 많이 했었어요. 정무하고 이제 재난 그 계획 짜는 거, 계획 짜고 엑서사이즈라고 해가지고 그 모의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획 짜고 모의 훈련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 직원들 교육시키고 그런 걸 했었는데 이제 뉴욕시에 소소한 이게 질병 문제가 생겨요. 2019년에는 홍역이 돌았어요. 유대 맞아요. 있었어요. 네. 아, 네, 19년이요? 2019년. 19년에. 그 언제? 유텐 사이에서. 네. 아, 진짜? 되게 크게 유행했었어요, 네. 그때.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도 주이시 타운들이 좀 있잖아요. 네. 시나고그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어떤 타운은 half 주이시, half 코리안 뭐 그런 타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학부모들이 엄청 막 근데 그냥 홍역은 이미 다 이제 백신 맞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나키인가? 네, 그 사람들 안 맞은 거예요. 아. 안 맞은 사람들에게 퍼진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은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쓰는 그냥 야물게 그냥 빵모자 쓰는 애들은 리폼드, 네. 리폼들이고 리폼드 아니면은 컨서베티브, 오르토닥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하시딤 아니면 하레디. 걔들은 주로 검은색 옷이랑 이제 그 털모자를 쓸 수도 있고, 책모자 쓸 수도 있고, 그 돌들 말려가지고. 브랜나로 돌돌돌돌. 근데 이제 보통 이스라엘을 갔다 와요. 맞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이스라엘에서 걔네들도 그 군집 생활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모여 사는데 거기서 홍역이 돌기 시작하면 거기서 얻어서 미국으로 온 케이스였어. 2019년에. 근데 걔네들이 이제 유대인 사이에서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런 움직임은 또 왜 있어? 음모론. 음모론. 네.
뭐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나치 독일이랑 러시아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옛날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 방식을 보면은 20년대, 30년대 그때 입었던 옷들이 그냥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지네들끼리 사는 거란 말이에요. 네. 심지어 걔네들은 동네를 가면은 에루브라 그래가지고 그 철사 있잖아요. 철사를 그 전봇대 위에다가 쭉 돌아놔요. 맞아. 그 경계선이. 아, 그래요? 예. 어. 그 경계, 그니까 그 샤바트, 그니까 안식일에는 그 테두리 안에 있어요. 이 안에만 있어요. 에루브 안에 있어요. 에루브가 끊기잖아요. 네. 만약에 폭풍이 와, 뭐 태풍이 와가지고 끊기잖아요. 전봇대가 넘어졌어.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늘에 계신가? 약간. 그래가지고 만약에 에루브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에루브 끊어졌다 그러면 난리를 치기 때문에 파워 컴퍼니나 그런 데를 와가지고 아하. 해줘요. 도리어. 에루브를 다시 연결해가지고 다시 묶어요. 그러면 어머나. 우리의 invisible wall. 아.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있다가 다시 움직이고.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런 삶을 유지하는 애들이니까 그 음모론이 돌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제약회사들이 유대인들을 뭐 몰살시키기 위해서 약품을 뭐 한다니 뭐 이런 말들이 돌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는 뭐 이제 그 야훼께서 주신 거룩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얘기 돌아가지고 백신 접종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홍역 백신인 거죠? 아니요 백신 모든 백신. 근데 그러면 사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안 가요. 학교를 안 가는 자기네들끼리만 자기네들끼리 가니까. 하잖아. 그럼 그게 미국 정부에서 옛날에 이런 욕을 먹을 만한 짓을 좀 했어요. 보니까 네. 그 흑인들을 대상으로 그 매독 맞아요. 가지고 했던 실험 있죠. 네, 장기간 실험이었죠. 네, 그러니까 막 백신이랍시고 아니 뭐 이걸 치료해준답시고 균을 넣은 균을 거야. 넣고 매덕균 같은 거 넣어서 치료도 안 해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한 마을을 거의 그런 식으로 그게 몇 년대였는가 있었대요. 그런 사건. 2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네. 사실 거의 40년 했을 거예요. 40년요? 양아치들. 그러니까 한 일생을 이제 그거 막 듣고 막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이제 그런 매드 사이언티스트 같은 애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분들이나 소수 민족이거나 특히나 그런 사람들은 더 그게 반감이 생기죠. 그러면 2019년도에 돌았던 그 홍역은 잡았어요? 홍역도 이 전파율이 장난 아니잖아요. 전파율 장난 아니죠. 기침하면 1시간 동안 되게 나오니까. 그 잡혔어요? 네, 잡혔겠지. 안 잡혔으면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그때가 언제였냐? 2월달, 3월달이었어요. 2019년 2월달, 3월달. 그래가지고 이게 저희가 종지부를 본격적으로 찍은 게 11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9개월 동안 생쇼를 한 거죠. 브루클린 가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네. 이방인이니까 막 처음에 말을 안 들어. 처음에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하레dim 그 가족의 구성을 보면은 아버지는 집에 없어요. 왜냐면은 토라를 공부하러 가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그 애를 많이 낳거든요. 음. 적게 낳으면 4명, 많게 낳으면 7명. 좋게 나면 네. 4명.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애를 많이 다산하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엄마 위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결국 엄마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치맛바람이 세요. 아줌마들끼리 모이면은 막 하잖아. 그 정말 중요해. 그러면은 그 아줌마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쪽 커뮤니티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막 이벤트 만들고 그리고 걔네들은 예. 이벤트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제 남편들 안 보는 사이에 접근하는 거죠. 남편들이 보면은 이제 외간 사람이랑 이제 접촉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럼 남편이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 보러 갈 때, 슈퍼마켓 갔을 때, 장 보러 갈 때 실제로 이제 그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슬라이스 오브 파이라 그래가지고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명한 랍비들의 문헌들을 다 참고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이랑 같이 만든 책이 있거든요. 읽어봐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전화로 이제 그 하레dim 애들은 우리가 지금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못 쓰게 돼 있어요. 맞아. 만약에 네가 밥벌이 할 때 써야 된다면 써도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걔네들은 똑딱이 폰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똑딱이 폰을 하면은 이제 정보를 쉐어할 때 걔네들 어떻게 하냐면은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사서함 있잖아요. 음성 사서함. 네. 옛날에 뭐 이제 아하. 그 전화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은 막 이게 토크쇼나 이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왜냐면 이제는 똑딱이 폰 쓰면은 통화는 거의 무료잖아요.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그럼 그런 식으로 타운홀을 해가지고 크라를 하고 계셨구나. 예. 그래서 그렇게들 전화기들을 붙들고 있구나. 네. 똑딱이 폰이면 투지 폰? 예. 그리고 투지폰 중에서 어떤 건 왓잽이 돼요.
그러면은 메신저가요? 된다면. 인터내셔널 콜이 되는 거네. 아. 그러면 예. 또 이스라엘이랑 진짜 이거 또 이 다른 문화를 이게 진짜로 공무원들 뉴욕시 공무원들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약간 진짜. 보통 약간 한국 같으면 그냥 까라면 까 약간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약간 노숙자한테도 그렇고 안 맞겠다는 사람 그래갖고 찾아가지고 그냥 약간 어르고 달래고 약간 라삐의 말씀까지 적어가지고 그 다 찾아서 네. 그러고 만들고 막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거기에 맞게 그러고. 홍보물도 만들고 네. 방법도 짜고 그러네. 이벤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도 되게 약간 존중해주고 너무 궁금한 게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뭐 언제부터 하셨어요? 이 일은 2016년부터 16년 네. 들어서 이제 좀 회사 생활 좀 할 만한데 팬들 막 터져가지고 이제 그럼 이게 3년쯤 되면 좀 뭔지 좀 아는 것 같고 요령 좀 피우고 뭐 이럴 수 네, 있어. 맞아, 근데 맞아. 갑자기 그냥 아 저는 근데 이 직장 때문에 결혼 생활에 꼬였어요. 제가 결혼을 2018년에 했어요. 네. 2018년 2월 30일에 결혼했는데 2월 30? 네, 6월 30일. 아 6월 30일. 네, 네. 결혼했는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2018년에 그 플랫 아이언 있잖아요. 거기 스팀 파이프 터져가지고 네. 난리 우리 났잖아요. 회사 앞에 우리 회사 맞아, 앞에. 맞아, 네, 맞아. 네. 거기 제가 있었거든요. 오. 이제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거기 불려갔어요. 아 그거 다 예, 뒤집어 그거- 쓰고 가신 예. 분이에요? 그 어. 에스베스토스 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 24시간 근무 며칠 쓴 다음에 사무실 가서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대민 상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 더스트에 엑스포저 됐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거 상담해주고. 아 그걸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예, 물어봐야죠. 우리가 그 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센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콘 앨리슨 파이프였으니까 보상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상받아야 되니까 콘 앨리슨 여기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집을 잃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스베스토스 그것 때문에 오염돼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임시 그걸 해주기 위해 적십자, 뭐 아니면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 때문에 이제 그 환경국이랑 저희 보건국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상담이 들어오면은 별 얘기 다 들어와요. 짧게 저번에 옛날에 저희 방송에서 다뤘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맨하탄 밑에는 스팀이 돌아요. 그걸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스팀 파이프를 보온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성면을 사용을 했고 그게 터지는 사고가 종종 발생을 하는데 문제는 스팀이 문제가 아니라 성면이. 그 성면이 성면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게 터지면 막 성면을 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복 입은 우주복 같은 거 입은 사람들이 막 출동해서 그걸 관리를 하죠. 그래서 그 주변 일대는 다 폐쇄되고 그래서 저희도 회사 며칠 안 갔잖아. 안 갔죠. 덕분에 저희가 딱 그런 사건이 네. 있었어요. 18가 네. 근데 신혼여행을 갔다 오시자마자 거기에 거기에 투입이 투입이 돼서 이렇게 일을 엮이네요. 하셨다는. 그 꼴이 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 2019년. 네. 약간 난 어벤져스 만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사건 사고의 장면에 다가 있어. 그 2019년에는 때는 홍역이 돌았잖아요. 홍역 돌고. 홍역이 돌았으니까 또 여행은 갔다 왔어요. 다행히 5월 달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안돼 나 브루클린 가가지고 시나고가 있어야 돼. 회당 가 있어야 돼. 뺄 수 없어? 아니 걔네들이 여자를 상대 안 하는데 그때 갈 수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저하고 제 동료 여자였거든요. 근데 이방인인데 여자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가죠. 아니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아. 그게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말 안 걸어요. 못 본 척해요. 외간 여자니까. 아 여자. 남자들 상대로 해야 되니까 이방인 남자면 그나마 들어줘요. 근데 이방인 여자잖아. 그러면 외간 여자에다가 이방인이니까 그 사람은 불순하다 그래가지고 아예 안 봐. 야, 안 보는데 막 계속 막. 맞아. 눈 마주치려고 하면 진짜 웃기겠다. 그리고 그럼 2019년에는 홍역이었고 2020년에는 코로나. 코로나. 그러니까 매해 그냥 이보다 더 최악은 없겠다 싶은데 더 센 게 오네요. 점점 세지네요. 스케일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와. 그래도 이거 지나면 좀 이제 낫겠죠. 뭐. 아니 이거 지나면은 어느 기관에 가서 일을 해도 너무나 다 잘해낼 것 진짜. 같아요 정말로. 네, 그냥 내려가. 그러면 평소에 모의 훈련으로도 재난 대비를 하시는데 네. 어떤 거를 대비를 방사능 테러. 방사능 테러. 방사능 테러가 제일 크죠. 방사능 테러는 어떤 테러? 더리방, 핵 물질 있잖아요. 네. 물질 해가지고 주변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더티한 밤.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네, 대비를 하는 그러니까 거죠. 뭔가를 해서 여기를 쿼런틴을 시켜야 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설정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하는 게 이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과학 그냥 MBC라 그러잖아요. 그 생물학
그리고 화학전. 옛날 생각나. 예, 근데 이제 나 방독면 쓰고 진짜 가스. 가스. 뭐, 돈가스. 시간 옆에서 시간 재고 있어. 너 죽었어 임마. 난 그 앉아가지고 이제 햄에 위에 그 뭐지 무릎 위에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맞아. 맞아. 땅에 묻으면 안 돼. 막 그래가지고 씨 아우 진짜. 네. 근데 이제 그 MBC의 개념이 더 커졌어요. 이제는 CBRN이라고 그러는데 CBRNE 그러니까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Nuclear Explosives. 그러니까 그거를 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뉴욕시의 그 기관마다 맡은 임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Explosives 파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책임 맡은 게 경찰국이나 소방국, Biological 그러니까 생물학은 이제 보건국, 소방국.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다 정해져 나눠져 있어요. 있구나. 정해져 있는데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케미컬, 화학물질, 바이올로지컬, 생물학 그리고 이게 다 포함돼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포함돼 있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 훈련을 하면은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테이블탑 엑서사이즈라 가지고 이제 롤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예산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연방 정부에서 예산을 받으면은 크게 라지 스케일로 이렇게 직접 해야 돼요. 드릴 모의 훈련을. 네, 하는 그래 막 그랜드 센트럴이나 그런 잡아가지고 갑자기 막 그 뭐 방호복 입은 사람 봐주고 하는 거. 와. 그러면은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방국이랑 경찰국이랑 모의 훈련을 했었어요. 이제 소방국이 그 훈련 그 센터로 가면은 그 지하철역을 모의 훈련식으로 만드는 데가 있어요. 지하철역의 반 사이즈예요. 그 터널하고 전동차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이제 정체불명의 화학인지 생물학인지 생물인지 모르겠는데 뭘 터뜨려가지고 사상자 발생하고 오염이 됐는데 그 테러범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경찰이 이제 방호복 입고 테러 부대가 와가지고 그러면 그 지하철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구출해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제독시키고 그리고 병원에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 테러범을 사살해가지고 나오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갔죠. 그래가지고 이건 어벤져스인데? 시나리오 어떻게 짰을까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생물학 이제 거기서 가위바위보 잘못해갖고 테러범 역할 뭐 이런 거 했어. 10인 1, 막 이런 거. 그거는 경찰이 했죠. 왜냐면 어쨌든 이제 모의 총탄이 사용되는 거니까 탕탕탕 하면서.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 제공했을 때 어떤 에이전트를 쓸까? 그러니까 어떤 화학물질을 쓸까? 뭐 제일 실용적인 게 화학물질이니까 만약에 냄새를 맡으면은 구토를 하고 이거 막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액터를 구하는 거죠. 직원 사이에서. 그러면 걔네들한테 이제 분장하는 거죠. 막 구토하는 거. 와, 여기는 미국 와, 스케일이 다르다. 민방위 훈련도 달라. 네. 야. 그러면 토사물 같은 거 다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위에 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댁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와요. 뚜 하고 이제 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러면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지하철역에 막 나오는 거예요. 으아 하면서 막 콧물 막 침 나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구토하고 막 와 한다면 이제 구급대원들이 왔는데 구급대원도 갑자기 하는 거예요. 오염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구급대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소방대에서 이제 그 헤즈맷 팀 있잖아요. 구출팀 와가지고 걔네들 방업 쓰고 하고 걔네들 제독하고. 근데 이제 제보로 들어왔는데 이제 테러범이 아직도 있다. 그러면 이제 경찰들도 이제 제독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독차하고 다 세워야 되니까 만들고 방호복 입고 탱크 끼고 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테러범 사살을 한 다음에 이제 교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탕탕탕. 와, 그러고 이제 들것에 실어 나오고 제독하고. 다이하드 보는 것 같아. 네. 그게 진짜 그러겠다고 훈련 보면. 네,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우와. 네, 인스타그램에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이제 슬슬 준비하는 것도 제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 지하철 시나리오에서 네. 그럼 보건국이 담당하는 파트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채님이 어쨌든 담당하는. 만약에 화학 물질이거나 생물 그러니까 그게 오염이 됐으면은 거기에 투입하는 인원들의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그게 무엇인지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저희도 연구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분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if it's like 만약에 질병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거면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분석을 해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채님은 전공이 뭐예요? 저는 전공은 public affairs. 네. 퍼블릭 어페어. public affairs는 공보. 나는 원래는 신문과 쪽에 어페어는 러브 어페어 이런 거밖에 몰라갖고 나도. 난 무슨 전공에 어페어란 단어가 들어간 걸 또 처음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뭐 international affair, 국제 외교고 이런 그쵸. public affairs라 그러면은 보통 PR 쪽으로 많이 가. public relation.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채님이 직접 이것이 바이올로지 웨폰이라는 걸 판독하는 것도 아니고 구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와 이런 걸 듣고 가지고 계속 계획을 짜는 거죠. 계획하면서 뭐 연락하고 누구 와야 된다. 그래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정관이잖아요. 계속 그거 하는 치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약간 이게 디렉팅하는 OP 뭐 이런 브레인이야 브레인. 그러니까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브레인. 그거 화학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 기본 지식은 지식이 있어야겠죠. 다 깔려. 무전기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네, 무전기 차에 있어요. 뭐 이러다가 뭐 총 나오고 뭐 수갑 나오고 뭐 이런 다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뭐 방독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방독면 회사 차에 있어요. 있을 것 같아.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참 많은 직업군을 6개월마다 만나봤지만 필터 좀 한 번씩 신기하네요. 갈아줘야 돼요. 아우 그 습기 차면 또 냄새 나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직업군은 처음 만나봐요. 저도요. 신기해요, 되게. 정말 다른 세상 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참 한국에 있었어도 만나보기 힘든 그쵸. 그런 거죠? 그쵸. 맨날 건축가들만 보다가. 그런 데 있었겠죠. 한국에 있었으면. 아니 공부하신 거를 보니까 학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에서 커뮤니케이션 저널리즘하고 말씀하신 대로 퍼블릭 네. 어페어 저스티스 메이저로 공부하시고 네. 그 다음에 존 제이에 가셔서 인터내셔널 크라임 앤 저스티스 그리고 포렌식 사이콜로지까지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 순서대로 가면 뭐 보라님 돼야 그러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보라님 되는 건데? 네. 지금 귀가 이만하게 들리는데 석사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공이 확정이 된 건가요? 아 신망과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괜히 정한 거였어요. 커뮤니케이션 네. 쪽은 커뮤니케이션 쪽을 처음에 또 들어갔을 한국말로 때. 하니까 팍 오네. 신방과. 네, 신방과. 신문 방송학. 바로 그거예요. 신방과. 신방과를 처음에 정했을 때 제가 별 생각이 없었어요. 이제 대학교 갈 때쯤 되니까 뉴욕을 뜨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DC 학교가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뭐야 뭐 학자금 뭐 I don't care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복수 전공도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뭐에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기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셨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진짜 룩이 약간 기자 룩이. 어울려. 맞아. 크리티컬하고. TV 쪽. 네. 근데 뭐 기자 쪽을 해가지고 이제 슬슬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럼 어떻게 할까 어드바이스 얘기했더니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근데 그때 1학년이니까 뭘 해도 괜찮잖아요. 퍼블릭 어페어스를 그거 선도했더니 그게 좀 더 맞아요 이제. 선택하게 된 뭐 다른 조금이라도 빌미가 있었어요? 이유. 없었어요. 진짜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이후로는 방황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뭘 하고 싶었는지 모르고. 그렇지 뭐. 그렇죠. 이것저것 그냥. 네, 이것저것 해본 거죠. 왜냐면은 해보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상담 쪽 있잖아요. 심리학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시니어 때쯤 되니까 저는 뭐 사실상 이제 주니어 때 모든 거 다 끝낸 상황이었고 시니어 때는 놀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았는데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목적을 못 찾죠. 어디 나갔어야지 뭘 했어야지. 근데 안 했으니까 그냥 학교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이제 비영리 기관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유권자센터에서 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때 그 무비자 협정 네. 한국이랑 무비자 협정 그 페티션 막 그거 준비하고 법안 준비하고 그거 했었는데 그거 사인 받으러 다니면서 그리고 유권자 등록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가 좋겠구나. 정치가 재밌다.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이제 그냥 공부한 거는 이건데 제가 가는 길은 이렇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공부한 거랑 제가 하는 일이랑 완전 딴판이에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공부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뭐 커뮤니케이션 룰 같은 거 있잖아요. 글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그 대중을 대하는 방법 아니면 대중의 심리나 그런 거밖에 안 써요. 나머지는 다 도움이 안 돼. 아니 근데 되게 뭐 저희 오늘 처음 뵙지만 되게 다방면에 되게 관심도 많은 관심도 많고 아는 것도 되게 많으시고 박식하시죠. 맞아. 아, 아닙니다. 기억력도 되게 좋으세요. 네. 며칠까지 다. 몇 월 며칠까지 다 기억해서 항상 날짜 얘기하시고. 기억하는 사람이 제일 신기해. 그러면 이 포렌식 사이콜로지라는 범죄 심리학이요. 범죄 심리학 네. 그런 거는 그 그런 FBI 되는 거 그러면은- 아니야 그거? 보라님을 진짜 한번 보라- 만나야 될 것 와. 같은데요. 네. 보라님 지금 네. 귀 번쩍번쩍 하실 것 같은데. 심장이 두근두근. 딱 그 마인드 헌터 그 뭐지?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뭐지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그때 그 Criminal Minds가 Behavioral Analysis Unit 그거를 토대로 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얘기를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와, 보라님 너무 부러워하겠다 지금. 3시간 동안. 우와. 근데 그때는 스마트폰이 이제 블랙베리밖에 보급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블랙베리 3개 차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블랙베리 3개나 총 차고 나오니까 이야. 와, 씨, 얼마나 중요하게 돼. 그래서 그게 멋있어서 지금 아이폰 3개 들고 다니시는 아니요. 거예요? 네 개. 아, 이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고, 그거는. 내가 핸드폰 2개까지는 봤는데 4개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핸드폰 4개 들고 오셨더라고요. 핸드폰 파는 사람 아니고서야. 아니 약간 공항 검색 때나 약간 이런데 어디 통과할 때 주로 이제 주머니 안에 있는 거 다 빼잖아요. 네. 근데 전화기 막 4개 핸드폰 막 나오고. 4개씩 나오고 막 이러면. 맞아요, 맞아요. 뭐 하는 사람 간첩인데 공항에서 나가 좀 귀찮아. 애플에서 일합니다. 이러고 그냥 갈 것 같아. 그쵸. 내 북에서 내려왔어, 이러면. 그러면은 아예 8살 때로 돌아가서 그냥 쭉 얘기를 할까요? 그렇게 해요. 네? 아니 이렇게 건너와서 나는 그게 신기해. 어떻게 나도 말을 그 계속 얘기를. 유지하셨는지 이런 거. 네. 약간 개인적인 개인적인 약간.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